대구문화방송이 영남일보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대구 경북 격전지 여론조사. 오늘은 경북 구미 의뢰 결과를 알아봅니다.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5,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지역에서는 말뿐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조업 중단 이후 한 입주업체가 상주에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지방 이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2개 공공기관이 김천 혁신도시에 입주하면서 12개 공공기관 이전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천 혁신도시에 들어서기로 한 12개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기상청 기상통신소의 첫 이전 이후 2년 10개월 만입니다. 이제 자족도시로 자리를 잡아 경북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장기적 과제가 남았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들이 김천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김천 혁신도시 새 청사에 입주했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기상청 기상통신소 이전을 시작으로 2년 10개월 만에 드디어 12개 공공기관이 김천 혁신도시 381만 제곱미터의 방대한 땅에 이전을 모두 마친 것입니다. 사업비 8,600여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공공기관 직원만 5,000명이 넘습니다. 12개 기관 직원들이 모두 이전했습니다. 이전한 기관들이 우리 김천시는 물론이고 우리 경상북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천 혁신도시는 오는 2030년까지 계획 인구 2만 6천여 명의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끝난 만큼 이제는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 경북 발전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북 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의 나름대로의 특성, 기능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변 지역하고 같이 연계하고 이 산업적인 부분을 확산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 위에서 시작된 김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지역 발전의 한 축으로서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4.13 총선 격전지 후보들의 공약과 면면을 살펴보는 열전 현장. 오늘은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후보와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역 의원 간 맞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구미 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새누리당 장석춘 후보와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나온 3선의 김태환 후보 모두 자신이 국회의원 적임자임을 강조합니다. 대기업들이 떠나고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근로자들을 구미를 떠나고 그래서 이제는 구미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세대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희 당 공천이 아주 잘못됐다고 힘내라. 우리 구미 시민의 자존심과 선택권을 찾아달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당선해서 보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장석춘 후보는 KTX 구미역 정차와 7곡 화물기지 존치, 1마을 1명품화 소득증대 사업, 100세 시대 평생학습 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다선 초선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하에 따라서는 상황은 많이 바뀝니다. 선산 8견면에 나오는 농산물, 쌀, 특히 올해 내로 소비 다시키고 구미가 제도에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소속의 김태환 후보는 KTX 신구미 역사 추진, 정보통신기술 첨단 농업단지 조성, 구미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구미 대바겐세일 추진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제 3선 이번에 4번째 됩니다만 제 그동안의 모든 것을 우리 구미 발전에 위해서 바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단의 젊은 층과 선산 지역의 노년층을 아우르는 도농 복합 지역인 구미시 을 선구구.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나선 3선의 중진 의원과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정치 신인과의 맞대결에 구미 시민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구미 을은 후보 2명이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여론은 어떨까요? 대구문화방송이 영남일보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격전지 여론조사 구미 을의 결과를 권윤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경북 구미을에는 새누리당 단수 공천을 받은 장석춘 후보와 새누리당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한 현역 의원이죠. 김태환 후보. 이렇게 2명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새누리당 장석춘 후보 34.4%, 무소속 김태환 후보 42%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23.6%로 이 부동층의 표심이 판세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 후보들의 연령대별 지지도는 김태환 후보가 20대와 30대, 40대에서 장석춘 후보는 60대에서 강세를 보였고 50대에서는 두 후보 지지율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을 물어봤습니다. 이 장석춘 후보 42%, 김태환 후보 41.8%로 두 후보가 초박빙의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반드시 투표할 생각이다 47.9%, 가능하면 투표하겠다 36.4%로 이 둘을 합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84.3%로 투표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새누리당이 59.2%, 더불어민주당 13%, 국민의당 7.3%, 정의당 2.1% 순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구문화방송과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경북 구미을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권인수입니다. 대구 달성군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대구문화방송에서 열렸습니다. 3명의 후보가 지역 현안과 새누리당 공천 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토론회 내용을 양관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누리당 추경호 후보는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경력을 내세우며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 달성군을 발전시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에 대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서대구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기석 후보는 새누리당 독점이 지역 개발에 후퇴를 불러왔다며 지역 일꾼론을 내세웠습니다. 대구 시민과 달성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취수원 이전을 1번 공약으로 가져왔습니다. 1991년 페놀 사태 이후 8번이나 크고 작은 취수원 오염 사고가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나온 구성재 후보는 달성 군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경제를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대구 지하철 1, 2호선 연장해야 됩니다. 1호선은 현재 화원에서 옥포, 농공, 현풍, 육아, 구지를 거쳐 경남 창녕까지 가야 합니다. 2호선은 현재 다사 문양역에서 하빈까지 늘려야 합니다. 화원교도소의 이전과 달성공원 동물원, 농산물 도매시장 유치 등 지역 현안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고 구성재 조기석 후보는 여당 추경호 후보에 대해 검증의 날을 세웠습니다. 자, 요새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안보 위기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면서 동북아 정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추 후보님께서는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호 후보가 전략 공천을 받으면서 새누리당 공천 파동의 진원지가 우리 달성군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경호 후보는 두 후보의 공세에 반박하며 지역 발전의 적임자임을 내세웠습니다. 제가 머리를 깎고 입영을 했다가 하루 만에 퇴소를 당했습니다. 국정 운영을 해본 경험과 방대한 인맥을 바탕으로 지역 수건 사업, 지역 현안을 속 시원하게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밤 11시 10분부터 대구 북구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와 방송 연설회를 생방송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20대 총선 대구 유권자 수가 지난 2012년 19대 때보다 5만 1,100여 명 늘어난 203만 100여 명, 경북의 유권자 수는 19대 때보다 6만 5,150여 명 늘어난 223만 7,700여 명으로 전체적으로 11만 6,2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전체 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19대 총선 때보다 유권자가 증가한 것은 노령 인구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달 13일에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대구는 605곳, 경북은 960곳에서 투표가 치러집니다. 대구와 경북 선관위는 투표소 접근이 어렵거나 선거구 통합 등으로 변경 요인이 생긴 108곳은 부득이 투표소를 변경했다고 밝히고, 투표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투표소 입구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투표 안내문을 가정에 발송해 유권자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개성공단의 조업이 전면 중단된 지 2달이 다 돼가면서 입주업체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입주업체가 활로를 찾기 위해 경북 상주로 이전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주식회사 DSE가 상주에 새 둥지를 마련하기로 하고 상주시, 경상북도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상주 외담 농공단지에 113억 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공장을 지은 뒤 50명 정도를 고용해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DSE는 LED 조명 등을 생산해 한 해 70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내는 업체로 123개 개성공단 입주업체 중 매출액 3위, 단기 순이익 2위의 우량 기업입니다. 1년에 매출이 한 600억 정도 되니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리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천에 본사를 둔 DSE가 수도권이 아니라 상주를 택한 건 교통이 좋고 땅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인건비가 낮아 노동 집약 산업인 LED 조명 등 생산의 원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주 공장이 활성화되면은 인천 송도에 있는 R&D 센터와 본사도 이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업체의 첫 지방 이전지로 경북 상주를 택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여러 가지 가까운데 많은 주문도 있었을 텐데 또 여기 와서 잘 됐다. 참 지방 선택이 상주용이 잘 됐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밀어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123개 가운데 우량기업 23곳을 접촉해 경북으로의 이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대뇌피질 뉴런세포의 구리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치매 조기 진단은 물론 정확한 생태 정보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실험용 쥐의 대뇌피질 뉴런 세포에 나노 탐침을 주입하자 세포 안에 존재하는 구리이온의 농도가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표시됩니다. 대뇌피질 뉴런 세포에 있는 세포 내 구리이온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구리이온과 반응하는 나노 탐침이 뉴런 세포와 광학 신호를 주고받으며 이온 농도를 정확히 측정해줍니다. 세포 내 구리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치매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기술로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고 아연과 철, 티타늄 등 다른 금속이온 농도까지 함께 측정할 경우 상세한 생체 정보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유전자 조작을 해야 세포 내 이온 농도를 검출할 수 있었고 그것도 칼슘 이온 농도 분석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고 원리부터 자연스레 존재하는 금속이온의 농도를 최초로 정량 분석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금속이온의 양을 측정하는 세포 내시경 기술은 재료 분야 권위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지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SK케미컬이 피부에 붙이는 패치형 치매 치료제인 SID-710의 미국 판매를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에 판매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이달부터 SK케미컬 SID-710의 예비 심사를 시작하고 90일 후에 본 심사를 진행합니다. SID-710은 지난 2013년 유럽연합 내 첫 번째 엑셀론 패치 제네릭으로 허가를 얻었고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EU 내
13개 나라에 진출했습니다. 정부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15,000여 명을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인력 통제를 받는 일부 공공기관은 먼 나라 이야기라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은 올 초 비정규직 250명을 해고 위험이 없는 관리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내년까지 160여 명의 비정규직을 이런 정규직으로 더 바꿀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전체 직원의 90%가 정규직이 됩니다. 정부는 최근 3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7만 4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내년까지 15,000명 정도를 추가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곳은 어떨까? 국립경북대학교 병원의 경우 240여 명의 비정규직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에 2년을 하고 그다음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2년 마지막 딱 하루 전에 딱 해고 통지서를 받은 거죠. 노조 측은 간호사나 방사선 기사 등 최소 80여 명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 이른바 상시 지속 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상시 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25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가 모두 일시 간헐 업무다, 상시 지속 업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고 실제로는 그 업무에 자리가 없어지지 않고 6년째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대 병원 측은 정규직 인원수는 매년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다 보니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정규직 인력 배정은 안 해주면서 말로만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어제 새벽 4시쯤 달서구의 한 공원에 설치된 달서구청장 선거 현수막의 끈을 태운 혐의로 2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울진군에서도 어제 선거 벽보 일부가 훼손됐고 포항시에서는 그제 후보 사무실 입구에 걸려있던 현수막 일부가 불에 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선거 홍보물 훼손을 막기 위해 신고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단체 회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 음식값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포항에 출마한 총선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친목단체 회원 60여 명에게 90만 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식사 후 회원들을 이끌고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자신은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회원 6명은 특보로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 사무소에 따르면 대구 경북 상장법인들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71조 8,5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5조 9천억 원, 18.2%나 줄었습니다. 또 지난해 순이익은 1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620억 원, 4% 줄었는데 대구 경북에서 영업실적 비중이 큰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면 순이익이 전년보다 1,300억 원 줄어 60%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3일 낮 12시쯤 대구시 달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 중이던 태권도 사범 25살 기령기 씨가 신호위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생을 치려하자 학생을 감싸안고 대신 차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은 다치지 않고 길 씨의 손가락이 골절됐는데 대구 달서경찰서는 길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해당 동영상은 페이스북 대구경찰과 경찰청 페이지에 올라 각각 10만 건과 78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